네,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은 아닌데 사실 여기 책이 1.4랑 1.5까지 있거든요. 1.6도 있긴 한데 그건 수업에서 안 할 거고, 근데 1.4랑 1.5가 사실상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1.5까지 하면은 1.4까지 하면은 이번 장 끝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우선 이제 1.4에서 다루는 거는 운동 방정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 뭔지 알죠? F는 MA. 벡터니까 줄을 그어주고, 시간 변화율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네. 얘만 있었어요?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런 거 있었죠? IH 다시 아니지? 미안. I 오메가 다 썼던 것 같습니다. 회전 운동이랑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 운동에다 적용을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속도랑 힘은 우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따라서 힘에 대한 운동 방정식도 우선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 고정 좌표계는 도대체 언제 쓰냐? 그렇게 나온 속도를 지구 고정 좌표계에 대해서 적분을 쭉 해주면은 배가 움직인 경로가 되겠죠. 그 정도로 써요. 그래서 우선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배가 받는 힘은 mv-고, 그 다음에 m에다가 v-긴 한데, 그 v가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병진 운동 속도 더하기 회전 운동으로 인한 속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배가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도 회전은 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한데, 물체 고정 좌표계예요. 배가 있고 거기에 좌표축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좌표계가 아니 이 배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배가 옆에서 힘을 받으면은 Y방향이겠죠. Y방향 힘을 받으면은 배가 움직이는데 좌표계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 운동은 0이어야 돼. 이 운동 좌표계 상에서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좌표계는 좌표계고 배는 배예요. 그래서 Y라는 운동이 왔으면은 우선 배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줍니다. 배가 당연히 옆으로 밀리겠죠. 밀리면 뭐가 발생해요? V나 V 다시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이 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표계는 좌표계고 배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는 좌표계는 가만히 있고 배는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준다라고 봐야 정확해요. 회전 운동도 똑같겠죠. 좌표계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배랑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어떤 식으로든 회전을 하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도 회전은 보여줘요. 그 시간에서. 그 시간에 회전은 보여주고 그 다음 시간에 그래 좌표계도 이동해야지. 다시 새 좌표계를 찍고 거기서 운동을 해석을 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좌표계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도 배의 운동은 표현을 해줘야 돼요. 회전 운동을 표현해야 되니까 회전 운동으로 인한 속도 성분도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다 지금 어디서 놀고 있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막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모든 걸 표현할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놀아요. 근데 물체 고정 좌표계는 물체 고정 좌표계고 배가 물체 고정 좌표계에 완전히 붙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조금 먼저 움직여요. 물체 고정 좌표계보다. 그러니까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도 배가 움직이는 거를 표현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막 반드시 아니 이 물체 고정 좌표계에 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배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든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운동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석을 못 하지, 애초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이 식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왜 그런지 얘기했잖아요. 지구 고정 좌표계 기준으로 얘기했지만은 물체 고정 좌표계가 가만히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물체 고정 좌표계가 가만히 있고 배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 풀어주면 성분별로 해석하면은 X, Y, Z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겠죠. 근데 실제 배는 수평면 상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수평면 상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Z 관련된 항은 솔직히 선형 운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상하로 움직이는데 걔는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Q는 피치 운동이잖아요. 조종할 때 피치 운동이 뭐 있겠어요? 배가 수평면 이동하는데 피치 없어요. 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롤을 고려하니까 지우진 말아봅시다. 그 다음에 Z방향 힘도 뭐 사실 없겠죠. 중력, 부력, 평형인 거 말고는. 피치 모멘트도 없을 거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우선 애초에 Z에 대한 거는 없고요. 고려할 필요가 없고 Z방향으로는 힘 받는 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세요. WQ 있을 이유 없죠? 여기 다 지워진 항이잖아. WP도 없겠죠? W가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회전 운동 모멘트에 대한 각속도식은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 수면상의 선형 운동에 대해서는 식이 이렇게 선박 조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잠수함 같은 거는 이런 운동 성분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형 운동은 됐고요.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회전 운동이잖아요. 회전 운동도 해야죠. 이 식이랑 똑같은데 속도 대신에 속도 대신에 각속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속도 곱하기 질량을 하면 걔가 운동량이 돼서 운동량 시간 변화율이 힘이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량 대신에 각운동량으로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U랑 같이 붙은 게 L이잖아요. 똑같이 얘도 이렇게 아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질량을 따로 빼지 못해요. 지금 질량항을. 회전 운동은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의 질점에 대한 해석이라면 I 오메가라고 쓰는데 지금은 배니까 질량이 분포돼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역으로 세모 쳐놓은 거는 배수량이란 뜻이에요. 배 전체의 부피. 배 전체 부피에 대해서 그 각 요소가 갖는 질량을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그냥 생으로 이것만 놓고 하면은 이건 배 자체의 무게잖아요. 근데 그 질량체 하나하나가 갖는 이 물리량을 적분을 해준 게 뭐냐? 이제 보면 되죠. 얘는 어디서 봤어요? 시간에 따른 로의 변화량이죠. 뭘로 인한? 회전. 근데 시간에 따른 로의 변화량은 뭐예요? 속도네? 회전으로 인한 속도잖아요.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로랑 크로스 프로덕트 U가 되니까 얘는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원점에서 로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U라는 속도로 이동을 할 때 그때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회전한 성분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디서 들었어요? 요거? 각운동량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죠. 각운동량이 원래 질량체에 대해서 이거잖아요. 어떤 질점이 있다면은 V가 아니라 U로 썼네. 어떤 질점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 크로스 프로덕트 그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질량에 대해 적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운동량이죠. 선형 운동량 크로스 프로덕트 거리니까 얘가 자체가 각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운동량을 적분을 해준 게 전체 시스템의 각 운동량이다 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주면은 얘는 이따 보고요. 얘만. 얘를 다 풀어주면은 이거 다 풀어준 거예요.
P는 강체이기 때문에 PQR은 이 식 안에 있는 오메가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안에 걸 다 풀어주면은 PQR은 강체에 대한 운동이기 때문에 위치별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 똑같은 회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괄호 적분기호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밑에 줄은 그냥 수업 자료 보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y방향 yz 제곱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거기서 떨어진 거리들에 대한 제곱이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쓴다? I x 얘는 I 뭐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게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H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참고로 얘랑 이 식이랑은 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yx는 서로 섞어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 각각 각 운동량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 써져 있고요. 네. 그래서 각 운동량을 계산하는 식 먼저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우리가 관성 모멘트까지 끄집어냈어요.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I에다 위에 줄을 두 개 그었으니까 얘는 행렬이란 뜻이에요. 관성 모멘트 행렬이란 뜻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가 이거의 시간 미분이네요. 요거는 각속도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오메가는 뭐에 대한 무슨 좌표계예요? 오메가는 지구 고정 좌표계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가? 사실 뭘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내내 앞에서 물체 고정, 지구 고정 좌표계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각속도 변화율이니까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i가 변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물체 고정 좌표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그 좌표축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xx x축을 기준으로 관성 모멘트 iyy 변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물체 고정 좌표계가 아니라 지구 고정 좌표계를 썼다면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물체 고정 좌표계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처음 정한 배의 값 그대로 갑니다. 그 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만 고려하면 된다. 그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항이 뭐냐면은 제가 얘기를 깜빡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의 각 운동량 변화량. 그 다음에 얘는 또 별개로 고려를 해줘야죠. 얘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걸 다 풀어주면은 m에 대한 식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식은 나중에 수업에서 조종 쪽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1-4는 시간이 얼마 됐냐? 1-5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네. 1-5는 원래 뭐냐면은 배가 있으면 배의 무게중심 위치가 물체 고정 좌표계의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원점이 되는 게 아니라 배를 설계하다 보면 무게중심은 아직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 뭐 미드십이라거나 그럼 여기를 원점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게중심 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뭐 xg, yg, zg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체 고정좌표계의 원점은 여기지만은 실제 힘은 여기에 가해지는 걸로 생각하고 계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우리 수업에서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물체 고정좌표계의 원점은 무게중심에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1-4장에서 배운 것까지만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2장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